요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과 같은 척추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척추 관련 질환들은 교통사고나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급성으로 나타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문제들이 오랜 시간 누적돼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어디 이동도 이 차를 타고 이동도 못해서 다리가 자동으로 펄떡펄떡 뛰고 이래갖고 목이 굉장히 아프고 목 뒤가 그리고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좀 잘 때도 이 우리 아파가지고 내 뒤적거리고 아프고 이제 일상생활을 못 한 거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만성 통증은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 질환은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는 때도 있지만 척추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을 잡아주는 양한방 통합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강원범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그 시기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은 바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로 타박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좌,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발을 삐끗하는 발목 염좌, 그리고 허리를 들다가 하는 허리를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허리 염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 디스크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라고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도 급성으로 4주 이내로 있으면 우리가 급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정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적어도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더 넘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 관절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는 척추 협착증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병 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증, 만성 통증은 그 관절 자체가 불안정성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급성 통증처럼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것으로는 조금 모자라고 그 단단하게 해주는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치료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굉장히 심한 통증과 부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걸 급성 염증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스팩 그리고 소염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 이틀 혹은 3일이 지난 다음에 염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온열팩이라든지 침뜸 같은 물리치료를 같이 쓰시는 게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면서 손상받았던 조직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염제나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가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환자분들께 좀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나쁜 것은 빼야 되고 좋은 것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쁜 것을 뺀다는 것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주로 많이 다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우리가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체중 부하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세를 올바르게 해주셔야지 재발하지 않고 잘 나을 수 있고, 2번째로는 좋은 것을 넣어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흔히 인대와 근육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대는 프롤로 주사와 같은 증식 치료로 강화시킬 수 있고, 근육은 주사로 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치료 혹은 도수치료 등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같이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를 전공한 의사가 환자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는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서정수 씨는 몇 달 전까지 허리와 허벅지 통증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걷는 것도 매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진로사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좀 많이 편해요. 오늘은 걷는 게 훨씬 편안하다는 정수 씨.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은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진 그녀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양산에서 이곳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병원 오는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증이 처음에는 이 허벅지 쪽이 아팠는데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어디 이동도 이 차를 타고 이동도 못해서 다리가 자동으로 펄떡펄떡 뛰고 이래갖고 뼈주사부터 시작했어. 연골주사부터 뭐 온갖 거 다 했어요. 지인이 남편 친구분이 너무 아파서 여기 가서 한 90%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처음에 좀 많이 했어요. 네. 어머님이 그때 처음 오셨을 때 30m도 좀 걷기 힘들고 계속 주물러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사타구니 쪽은 닿기만 해도 좀 뜨거운 느낌도 나고 막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봐도 여기가 디스크거든요. 네. 이렇게가 디스크고 여기가 신경에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5번이랑 여기가 천추 1번인데 예. 여기 디스크가 거의 없다 그죠? 예. 거의 닳았고 신경 구멍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다른 병원에 들으셨겠지만 척추 협착증도 있고 이렇게 말씀 들으셨죠? 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바로바로 또 해드릴 거거든요.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사타구니 앞쪽은 허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거기가 조금 화끈화끈 거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그때 그런 거 화끈화끈 거릴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그거 하면 바로 좋아지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허벅지 앞쪽에 아팠던 거는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인대에 눌려서 네. 그 부분만 딱 아프거든요. 요즘에 그건 좀 어떠세요? 지금은 앞으로 통증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맞죠. 그 네. 허리는 이거는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거에 반면에 네. 그 사타구니 앞쪽이 아픈 거는 신경이 눌린 부분을 풀어주면 네. 바로바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해드릴 거니까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서정수 환자분은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30m도 걷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녁마다는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야지 잠을 잘 수 있고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너무 아파서 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타구니 쪽은 타는 듯하게 통증이 있었고 이렇게 옷깃이 스쳐도 아프다는 통증을 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드셔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힘들고 허리가 아픈 것은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였고 사타구니 쪽이 찌릿찌릿하고 탄 듯하게 아픈 것은 우리 대퇴신경 포착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 하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기가 인대에 눌림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의 극간 인대 등 중요한 인대들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를 함께 진행하였고 외측 대퇴신경 포착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인대에 눌린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 눌리는 인대를 찾아서 신경 프롤로로 그 부위를 넓혀주는 치료를 하여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허리와 사타구니 통증으로 힘들었던 정수 씨는 오늘 부위별로 각기 다른 프롤로 치료를 받습니다. 인대 강화 치료와 신경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인대, 힘줄 등을 회복시키는 치료로 인대 프롤로와 신경 프롤로를 병행하면 좀 더 빨리 통증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대 프롤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전적인 프롤로에 가까운데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 주변에 뿌리면 인대가 자극이 돼서 새로운 인대들이 자라나서 좀 더 단단해지게 하는 치료였다면 우리가 신경 프롤로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서 많이 눌리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과하게 커지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농도 포도당이 아니라 5% 정도 우리 생체에 있는 그 농도 정도를 해가지고 수압으로 그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신경이 좀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면은 그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풀얼로는 예전처럼 좀 강화시키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신경풀얼로는 오히려 신경 주변을 조금 더 넓혀줘서 더 잘 지나다닐 수 있게 한 그런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프롤로 치료 후 걷기가 매우 수월해져서 요즘은 이렇게 한방 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저림 증상은 남아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많이 좋아져서 요즘 정수 씨는 치료를 받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많이 여기 병원 올 때만 해도 30m를 못 걸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통증이 없어요. 통증도 없고 하루 뭐 2시간, 3시간 걸어 다녀도 괜찮고 건강하게 통증 없이 가볍게 운동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것뿐이에요. 일상생활도 힘들었다는 김행자 씨는 치료를 받고 난 후부터는 몸이 훨씬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요즘엔 통증으로 잠을 설치지 않아 몸도 가벼워진 기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목이 굉장히 아프고 목 뒤가 그리고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롤로 테라피라는 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6회를 이제 스케줄을 잡고 3회 정도를 딱 받았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없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선생님이 소개한 그 운동요법이 있어요. 3가지 계속 같이 하고 이랬더니 좀 개운하기도 하고 그걸 하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김행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왼쪽 어깨로 이렇게 뻗치는 통증이 좀 있으셨고 그때 숨 쉬거나 이렇게 등까지 좀 식은땀까지 날 정도로 조금 심하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디스크, 급성으로 디스크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는 염증을 잡는 치료를 조금 많이 했고요. 저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경에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여기 아래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죠. 근데 얘를 보시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이게 여기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협착이 오면은 계속 저리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가 나온다고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디스크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디스크는 흡수가 되거든요. 결국 손에 힘이 빠지지만 않으면 수술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시고 디스크가 나오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버티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인대랑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알려드렸죠. 일상적으로 계속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갑자기 바뀌진 않기 때문에 유지하시고 목이 조금 뭉친 것 같은 느낌이 이틀 이상 간다 하면은 찾아오시면 제가 진찰해 드릴게요. 네, 김행자님은 목이 특히 왼쪽 견갑골 쪽으로 탄 듯한 통증이 있었고 숨쉬기에도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하기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디스크를 앓으셨던 적이 있으셔서 예전과 조금 다르게 이런 건 좀 통증도 억제하지만 재발을 막는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증상이 매우 심한 급성기였기 때문에 우선은 소염 진통제를 같이 쓰고 물리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많이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대 프롤로 우리가 목 쪽으로도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한 통증과 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하여서 지금은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환자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목 디스크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재발을 막는 것이 앞으로 계속 목표이기 때문에 한 달마다 계속 경과를 관찰하고 있고 그때마다 운동 치료와 자세 교정 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괜찮으세요? 네.
자, 왼쪽으로 살짝만. 지난번에 이렇게 눌렀을 때 어깨까지 아팠다, 그죠? 네,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세가 디스크가 제일 잘 나오는 자세예요. 아, 자, 지금도 보시면 어깨가 약간 앞으로 있죠. 가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펴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요 어깨를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피는 거. 예, 가슴도 피고, 엄청 시원해요. 그죠? 시원하고. 예. 예, 이거 하면 등도, 어깨도 펴지고, 네, 시원해서. 턱도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숨을 들이쉬면서 쭉 했다가 내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턱을 당기는 운동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턱을 당기고 머리로 저를 눌러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2초에서 3초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2초에서 쭉 누르고 좋습니다. 2초에서 3초 했다가 풀었다가 이걸 10번에서 15번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상태에서 바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누우시잖아요. 그때 한번 하고 이렇게 2번만 해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 환자분들 보면 주로 한쪽에만 체중 부하가 쏠린다는 것인데요. 즉 다른 근육들 그리고 다른 관절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세를 도와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친인이라고 하는 턱 당기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주로는 거북목이라고 해서 이게 턱이 나가기가 쉬운데 이를 턱을 당겨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자세를 귀와 어깨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 운동을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10번에서 15번씩 2세트에서 3세트를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자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행자 씨가 기다리던 프롤로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를 받고 통증이 많이 감소해 살맛이 난다는 행자 씨.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 프롤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침 치료와 도수 치료가 진행될 텐데요. 이렇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맞춰서 진행하는 양한방 통합 치료는 몸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도 양한방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통증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취미생활로 수채화를 하거든요. 보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할 때도 지금 현재는 안 아파요. 통증이 없고 제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이 병원하고는 제가 계속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낮의 고요함을 깨우는 듯한데요. 이곳은 송경희 씨가 다니는 어머니 학교입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게 된 공부라 더 열심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실은 제가 유방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인데 치료하고 항암하고 방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물도 좀 빼고 치료하다가 오다리 그걸 수술했습니다. 요 밑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치료하고 했는데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좀 잘 때도 우리 아파가지고 뒤적거리고 아프고 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 운동을 못 하고 밖에 외출을 못 했어요. 볼일을 못 보고 이제 일상생활을 못 한 거지. 시장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 거지. 모든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경혜 씨.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라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학교에 다시 나올 수 있어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직도 긴장된다는 경혜 씨. 하지만 치료를 받고 편히 걸을 수 있어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무릎 치료한 지 좀 됐다 그죠? 지금 한 거의 그렇지. 2달 정도 네, 됐다 2달 그죠? 다 돼가지. 처음에 어머니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네. 제가 요 사진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뼈도 이렇게 막 자라나 있고 그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하셨어요 어머니.
거의 교정한다고 수술을 하셨고 수술은 잘 됐는데 통증은 좀 계속 남았다 그죠? 그렇지. 자, 오늘 제가 조금만 만져볼게요. 자, 쭉 펴보시고 쭉 굽혀볼까요? 어이구 다 굽혀지네. 굽는 거는 잘 굽혀. 아이고 좋습니다. 근데 딱딱 소리 안 예, 나지? 맞아. 약간 소리 난다 그죠? 여긴 괜찮아요, 어머님. 눌렀을 고개가 때 아파요. 살짝 아프고 여기는요. 그거는 괜찮아요. 여기가 어머니 많이 아팠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 그래서 지금 이 걸으시고 하면은 여기 조금 아픈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괜찮고 여기 관절이 아픈 게 저희가 치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송경애 환자분께서는 2년 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에 옷자다리 교정술을 받고 나서 또 계속 지속되는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셔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찾아오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화도 나고 계속 수술했던 것도 계속 생각이 나고 하셔서 화병도 제가 같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과 이 화병을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침 치료와 프롤로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그 무릎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측 측부인대와 관상인대를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였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는 대퇴직근과 대퇴내전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부혈 그리고 내관혈 등을 자침함으로써 같이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했던 경혜 씨는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인대 부위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인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화병을 다스리기 위한 침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침 치료를 받고 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훨씬 편해진다고 하네요. 프롤로 치료란 고농도의 포도당을 인대 주변에 뿌림으로써 자입함으로써 인대가 자극을 받아서 증식하는 것을 유도하는 증식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을 때 레이저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중요한 인대 부분에 프롤로 액을 뿌림으로써 인대가 자라나게 하고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나 이런 진통제와 달리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증식을 하는 한 4주에서 6주 뒤에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는 거예요. 저야 뭐 이제 운동하고 다니고, 예, 이 걷기 좋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놀러도 가고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네, 만성 통증은 관절이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통증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통증 약을 먹는 것은 우리가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화장으로 해서 잠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약해진 근육 혹은 인대 혹은 눌린 신경 등을 정확하게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염증이 악화해 팔을 들거나 무릎을 펴고 앉는 것 등 기본적인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통증, 이제는 참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